4월 3일 라이브 시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의 김현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네, 맞습니다. 장을 네네. 하고 계시죠. 네. 말하자면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학회의 장이다. 네,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지만 사실 맞습니다. 저희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을 하고 있는데 그 디스플레이를 대표하는 학회 네. 1999년에 서울대 이종덕 교수님이 만드셨고요. 네. 한국정보디스플레이 학회고 KIDS입니다. 네. 그리고 뭐 특이한 점은 굉장히 사실은 규모가 크고요. 회원 수도 네. 많고 네. 학회라 그러면 흔히들 이제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만 생각하는데 네. 대기업, 중소기업 네. 굉장히 또 뭐 국제연구소까지 산학연이 잘 융합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IMID 네. 학회잖아요. 네네. 학회 이름이 IMID. 예, 인터내셔널 미팅. 그렇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학회고요. 네. 이것도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4년이니까 24번째. 네. 그래서 사실은 KIDS보다는 IMID가 좀 더 유명해요. 뭐 외국인들도 많이 알고요. 국제학회. 네네. 국제학회고 우리 KIDS가 매년 하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하는 국제학회입니다. 네.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네, 올해는 사실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래요? 제주도가 챌린지한데요. 네. 2016년에 한번 제주도 했었고 네. 지금 이번이 제주도 두 번째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주로 부산이나 막 서울에서도 했었고 대구에서도 꽤 오래 했었고요. 네. 학회 특성상 지역을 조금 옮겨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하면 좋죠. 저기 학회 보러 오는 학생들 어디 도망도 못 가고. 네. 네. 성이라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며칠 날 합니까? 네, 8월 20일 날 일주일 정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뭐 또 굉장한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네. 디스플레이 연구진들, 네, 또 맞습니다. 산업계에 있는 분들 많이 네.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시고 네. 논문도 많이 발표가 될 네. 텐데. 그죠? 단순히 학회나 뭐 논문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뭐 대표적인 전시가 K 디스플레이가 있지만 네. IMID 전시도 소규모로 네. 특히 삼성, LG도 나오고요. 네. 뭐 중소기업도 나오고 해서 그 전시도 아마 볼거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도 갈 수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그냥 가서 보면 됩니까? 네, 가서 보시면 되고 네. 전시만 보시면은 뭐 학회 등록비 이런 건 내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렇군요. 오늘 이제 모신 거는 네. 차세대 기판. 차세대 기판 하니까 댓글에 누가 뭐 반도체 유리 기판 뭐 네. 내시는데 그것보다 디스플레이 쪽 기판 네. 기술에 대해서 여쭤볼까 네.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LCD 시절에는 그 아모포스 실리콘 맞습니다. 기판 조금 고해상도 소형으로 가면 LTPS, 최근에는 뭐 OLED, LTPS 뭐 저기 소형 OLED에도 많이 씁니다. 네네네. 대형 OLED에는 옥사이드 기판 네. 뭐 쓰고 뭐 그 정도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뭐 차세대 기판이라는 게 뭐 좀 뭐가 있습니까?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기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랑 겹치는 영역이 많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둘 다 트랜지스터가 네. 필요하죠. 그래서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 상에서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네. 근데 거기서 실리콘이라고 하면 단결정 실리콘이죠. 단결정.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인곳으로 해서 만드는 것도 비싸고 고온으로 가열을 해야 되는 점도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는 유리 기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유리 기판에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기판에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거 똑같은 건데 이제 디스플레이는 TFT라고 부르죠. 틴필름 네.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데 단결정 실리콘을 만들면 제일 좋겠죠.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 만드는 게 이제 실리콘의 녹유점이 1400도가 넘어서 네. 이게 웨이퍼는 이제 뭐 초크랄스키라고 하는 공법을 사용해서 굉장히 이 300mm 이상 그렇게 만드는데 유리 기판은 그렇게 못 만들어요. 유리는 500도, 600도만 돼도 네.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쉽게도 단결정 실리콘을 못 만들고 가장 쉽게 만든 게 아모포스 실리콘이라고 하는 비정지 실리콘이죠. 네. 특성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디스플레이용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용 스위칭 트랜지스터는 대부분의 시간에 꺼져 있어요. 켜졌다 꺼졌다. 네. 근데 켜졌다 꺼졌다는 그 비율이
특성은 안 줬는데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모포 실리콘을 뭐 지금 한 30년 가까이 앞으로도 LCD라고 하면 다 그 안에 있는 픽셀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아모포스 실리콘, 비정질 실리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OLED가 나오면서 고성능이 필요하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뭐가 있지? 폴리크리스탈린 실리콘이 나왔습니다. 다결정 실리콘인데 이미 반도체에서 유명한 물질이에요. 낸드 플래시에서 쓰는 트랜지스터만 쓰는 물질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비정질 실리콘에서 다결정 실리콘을 할 때 뭐 레이저도 하고 이런 추가적인 공정이 들어가죠. 근데 어쨌든 특성이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단결정 웨이퍼보다는 역시 안 좋겠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무슨 모바일 폰, 또는 최근에 노트북, 또 올해 나오죠. 아마 아이패드. 이런 OLED 기판에 이런 폴리실리콘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사이드인데요. 옥사이드인데 이건 산화물 TFT인데 이거는 2004년인가요? 일본의 어느 교수님이 네이처에 논문을 내셨어요. 그분이 몇 년 연구하고 내신 게 아니고 몇십 년 연구하시고 굉장히 집약적인 논문을 네이처에 냈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멘텀이 엄청났습니다. 불과 8년 만에 첫 번째 제품이 나왔어요. 샤프에서 아이패드에 LCD죠. 그리고 이제 이 옥사이드 TFT라는 거는 OLED TV에는 이것만 쓰이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모든 OLED TV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픽셀에는 옥사이드, 산화물로 만든 트랜지스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정질 실리콘, 그리고 다결정 실리콘, 그리고 옥사이드. 네, 맞습니다. 산화물 반도체의 가장 큰 차이는 아까 특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자의 이동도. 맞습니다. 순으로 봐도 됩니까? 맞습니다. 전자 이동도고 영어로는 모빌리티고요. 비정질 실리콘, 아모포 실리콘은 약 0.5. 그리고 폴리실리콘은 한 100에서 200? 굉장히 뭐 엄청나죠. 옥사이드 산화물 트랜지스터는 옥사이드 TFT는 약 10. 그 단결정 실리콘을 여쭤봐 주시면 웨이퍼죠. 단결정 1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들 단결정 실리콘으로 하고 싶겠죠. 근데 온도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나 나는 유리기판에서 나는 단결정 실리콘 만들 수 있다. 돈 뭡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한 5대5나 6대4로 그래요? 굉장히 사실은 어렵지만 뭐 만약에 된다면 그쵸? 아까 지금 0.5 뭐 10, 뭐 200, 100, 200 이렇게까지 100, 200인데 그게 기준이 뭡니까?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1V per 센티미터, 그러니까 필드 그냥 전기장 1V를 가할 때 얘가 얼마나 빨리는 센티미터 퍼 세칸이에요. 1초에 초당 얼마 움직이느냐. 그게 0.5냐입니다. 100이냐, 200이냐, 10이냐. 그게 빠를수록 뭐가 좋습니까? 빠를수록 트랜지스터 특성이 좋다는 얘기는요. 트랜지스터를 조그맣게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요즘 픽셀 사이즈 줄잖아요. 뭐 비전 프로에서 굉장히 줄듯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마찬가지죠. 웨이퍼에서도 지금 뭐 메모리나 비메모리 로직도 전부 다 트랜지스터 줄이는 스케일링 다운 3나노, 2나노 나오는 게 다 조그맣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정질 실리콘, 뭐 저 옥사이드 또 다결정 실리콘을 이제 기판 재료로 이제 쓰는데 이거 나온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상용화해서 디스플레이 패널에 나온 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근래에 들어서 그 세 개 말고, 맞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기술이라든지 아니 뭐 그걸 좀 융합한 기판 기술이라든지 드디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융합되는 게 나왔습니다. 올레도스, 예를 들면 OLED라고 하는 거 OS가 붙었어요. 온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위에? 그렇죠. OLED를 한다. 그게 실리콘 위란 말은 웨이퍼 위란 말입니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그래서
올레도스, 에리도스, 네. LED 온 실리콘 네. 이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올 때가 됐는데 휴대폰 다음으로 지금 사람들이 TV도 잘 안 사고 네. 물론 뭐 IT 제품이 계속 어드밴스 노트 모니터가 좀 어드밴스 되긴 하지만 새로운 디바이스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비전 프로가 예죠. 네. 이러한 AR, VR용 네. 새로운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OLED인데 유리기판이 아닌 실리콘 실리콘에. 웨이퍼 위에서 한다. 그래서 이제 비전 프로가 처음으로 이제 선을 보였었죠. 그럼 싱글 크리스탈 위에서 올라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더 작게 만들고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아까 이동도가 얼마라고요? 이동도가 1000 이상입니다. 1000 이상이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겠네요. 비싼데 이게 이제 웨이퍼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디스플레이를 웨이퍼 위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싸다 비싸다는 약간 상대적이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디스플레이 패널을 하는 사람들이 파운드리에 가서 네. TFT 기판을 만들어줘 네. 하는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렇죠. 뭐 어디는 자기가 네. 갖고 있는 파운드리에, 어디는 그렇죠. 뭐 다른 메모리 회사에. 네네네네. 네. 네. 근데 파운드리 업체 입장도 생각해야죠. 파운드리 업체에서는 요즘 뭐 핫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들이 GPU부터 AP부터 새로운 게 많이 나오는데 파운드리 회사는 300mm 웨이퍼에서 자기가 디스플레이용 백플레인을 해주지 않고 딴 거 하면 돈을 더 많이 수익이 날 수 있으면 이걸 안 해주겠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밑에 기판, 네. 웨이퍼 설계는 네.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해서 넘겨줘야 되나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네.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은 위탁 생산 아닙니까? 네. 설계를 누가 해외 오고 나는 공장하고 그 공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설계나 이거는 디스플레이 하는 백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하겠죠. 네. 하지만 그 공정을 들여다보면 네. 지금 현재 파운더리 뭐 3나노, 2나노 이거 굉장히 오버 스펙이에요. 아, 마이크로. 네, 그 나노 단위. 올레도스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고스펙은 필요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 몇 나노 정도 쓰면 그러니까 맞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뭐 픽셀 사이즈가 이제 작아져 봐야 1 마이크로 또는 0.1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파운드리에서 얘기하는 뭐 게이트 올 어라운드나 2나노 이거하고는 또 상당히 갭이 있군요. 갭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운드리 업체가 이 공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패널 업체가 파운드리 업체 가서 백플레인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 공정 널려 몇십 나노로 해도 돼요. 뭐 이렇게 기본적인 반도체 공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 OLED에 뭐가 있냐면 에노드가 있어요. 에노드가. 예. ITO는 해본 적이 없어요. ITO는 드라이치 잘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공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파운드리가. 파운드리가.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또 들여놓고 그렇죠.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대표님도 잘 아시는데 흔히들 우리 삼성 파운드리랑 TSMC 이게 설계 IP라고 하죠. 설계 자산. 네. IP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냐. 아마 삼성 파운드리가 한 5천 개 채 안 될 거예요. TSMC는 한 5만 5천 개 있어요. 그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자기들이 누가 설계를 맡기면 그거- 칩을 맡기면 그걸 활용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디스플레이용 IP는 아예 제가 보기엔 거의 전무 할 거예요. 새로 다 만들어야 된다. 새로 이 컨셉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예를 들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파운더리에서 가서 무조건 12인치 해야 돼요. 이 백플레인, TFT 그렇죠. 만들어줘라. 이거 사업성도 없고. 거기 이제 예.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반도체 회사도 사업성이 별로 있을 것 같지 않고 패널 업체는 거기 부가가치가 엄청 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네. 거기에서 하면 거기 돈을 줘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일수있는데 미래에는 패널 업체가 직접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뭐 그런 네. 루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뭐 제가 밖에서 들은 소문이니까 네, 삼성 네. 디스플레이가 그냥 기흥에 네. 있는 삼성 파운드리 S1 네, 라인은 내가 하고 싶은 뭐 네.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은요. 삼성은 당연히 시너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도 거의 뭐 삼성전자 계열이니까. 하지만 사실은 뭐 사업부가 다르니까 외부인이 보기에는 뭐 같은 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삼성에 한 10년 있었는데 엄밀히 보면 사업부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도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뭐 그걸 인수를 하든 새로 투자를 하든 하더라도 오버헤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긴 해야 되는데 올레도스요. OLED 온 실리콘. 네. 미래 AR, VR용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해야 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거를 투자하고 하기에는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차라리 네. 이것만 전용으로 하는 별도 회사가 있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만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군요. 지금 LED나 네. LED는 아시죠? 네. 중국, 대만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이에요. 한국은 뭐 다. 한국이 이게 지금 저희 사실 뭐 디스플레이 저희 나라가 사실 세계 1등인데 지금도 1등인데 우리나라가 1등인데 LED 쪽 지금 사실 이게서 마이크로 LED 정말 아까 말씀드린 AR, VR용 조그맣게 쓰는 그런 게 만약에 지금 미래에 뜬다라고 하면 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애플이 AMS가 그렇죠. 드롭했다는 드롭하고 네. 근데 그 오스람이라는 회사가 특히 레드를 가장 잘 만드는 지금 LED는 레드가 이슈거든요. 아 그래요. 1마이크론을 만들면 뭐합니까? 효율이 안 나오는데. 레드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디스플레이용 이런 아주 조그맣게 만드는 거는 좀 많이 좀 기술을 발전을 해야 될 게 많고 그 오스람이 그렇게 됐다는 건 애플도 큰 데미지고 오스람도 데미지고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어렵구나 LED는 LED 지금 와치 하려다가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AR용 VR은 올레도스가 되지만 AR 쪽은 아무래도 좀 더 밝은 게 돼야 돼서 그런 면에서 당분간은 올레도스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마이크로 LED는 지금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지금 이거 상황만 봐도 왜냐면 지금 KLA도 그 오보텍 맞습니다. 사업이 안 하겠다고 네네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차세대 기판하면은 네. 올레도스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디스플레이 개념이나 업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패널 업체에서 주도해서 기술 개발하고 옥사이드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LTPO라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애플 네, 폰에 네. 사실은 갤럭시 아이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갤럭시에도 들어가 있고. 네. 그게 그냥 안 쓸 때도 뭐 화면이 요만큼 뭐 시계가 표시되어 있는 그거죠. 가장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가장 일반인이 많은 게 휴대폰에 이거 하잖아요. 네네네. 화면이 바뀌어요. 바뀔 때 그거 아세요? 이게 지금 데이터를 써주는 게 1초에 몇 번 써주느냐. 몇 헤르츠냐. 네, 몇 헤르츠, 프레임 레이시라고 하는데 정지해 있을 때는 이거 뭐 자주 왜냐면 배터리 소모거든요. 계속. 네. 근데 이걸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이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갈 때 정지 화면이 나오느냐, 동영상이 나오느냐, 텍스트냐, 어두우냐, 밝으냐 헤르츠가 계속 바뀌어요. 가변으로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한 게 LTPO입니다.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네. 간혹 기사에서 네. 잘못 쓰세요. LTPO 하면 로우 템퍼리처 네. 폴리크리스탈린 옥사이드라고 써놓으세요. 기자분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그럼 뭐라고 써요? 폴리크리스탈린 실리콘 네. 앤드 옥사이드. 그러니까 이게 LT는 형용사고요. 저온. 네. 실리콘과 옥사이드 산화물로 트랜지스터를 다 만든 거예요. 두 개를 섞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폴리실리콘 모빌리티 100에서 200 산화물 옥사이드 모빌리티 10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섞은 거예요. 전력을 좀 적게 써도 되는 데는 주사율을 좀 낮추면서 그렇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동도를 한 10 정도로 하는 걸 쓰는 거고. 그게 이 산화물 트랜지스터의 정말 결정적인 장점이 네. 꺼져 있을 때 제대로 꺼져 있어요. 그래요? 스위치가 뭐예요? 내가 켰을 때는 제대로 켜지고 네. 껐을 때는
커런트가 0이어야 되거든요. 네. 퍼펙트한 건. 네. 근데 못 만들어요. 어. 0을 못 만드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뭐 서브 피코 암페아 이렇게 낮아가는데 네. 그거를 제일 잘 만드는 게 산화물 TFT인 거, 옥사이드. 지금 이게 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네. D램까지 갔습니다. D램이요? 아, 예, 반도체. 왜냐하면 LCD나 OLED나 나중에 디스플레이 뭐를 해도 화소에 원 트랜지스터, 원 캐패시터. 네. 이게 기본 구조예요. 트랜지스터 하나당 캐패시터, 캐패시터 하나. 네. 근데 D램 셀도 그렇죠. 원 트랜지스터, 원 캐패시터인데 어. 어. 사실은 기능은 똑같아요. 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트랜지스터. 네. 그러니까 D램도 트랜지스터가 꺼졌을 때 오프가 그러니까 꺼진 게 커런트가 낮으면 좋거든요. 산화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렇죠. 아직 양산은 안 됐는데 아, 그래요. 지금 뭐 HBM이라는 게 사실 D램 스택한 건데 이 네. D램의 가장 핵심 기술이 또 캐패시터 쌓는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캐패시터 용량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트랜지스터의 꺼져 오프 커런트. 그래서 이게 이 산업 반도체가 이렇게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원래 LTPO로 돌아가서 애플이 이 기술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물론 이걸 실현하고 구현한 건 우리나라 LG, 삼성, LG가 다 했고 가장 잘하지만 또 그 회사마다 용어는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HOP, 그렇죠. MTO 이렇게 네. 용어가 네. 다르게 부르는데 네. 어쨌든 그 올레도스 실리콘 기판 위에 하는 게 차세대지만 그 중간에 LTPO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시는 모바일 제품에는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 소모를 줄이려고. 최신 폰 기준이겠네요. 최신 맞습니다. 아 근데 갤럭시 꽤 됐고요. 아, 그래요. 네, 아이폰도 뭐 아이폰 14부터인가 하여튼 네, LTPO가 나온 지는 오래됐고요. 지금은 심지어 어떤 상태냐면 LTPO 플러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플러스는 뭡니까? 이건 사실 좀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풀고 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TPO 지금 OLED에는 화소에 트랜지스터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려 7개나 8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 중에 다이오드, 이걸 빛을 내게 하는데 붙어 있는 트랜지스터를 드라이빙, 구동 트랜지스터라 그러는데 이 드라이빙 트랜지스터 성능이 좋아야 돼요. 얘는 계속 켜져 있어요. 꺼져 있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폴리실리콘을 쓰고 특성이 좋고 그것은 꺼졌다 대부분 시간 꺼져 있는 거는 산화물 옥사이드 쓰고 네. 근데 이 폴리실리콘의 특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 여기서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오. 특성이 너무 좋으니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밝기에. 네. 일부러 특성을 안 좋게 하려고 해요. 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트랜지스터를 일부러 안 좋게 하려고. 일부러 안 좋게 하죠. 일부러 살짝 트랜지스터성이 좀 안 좋게 하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TPO 플러스가 뭐냐면 이 구동 트랜지스터 폴리실리콘을 쓰지 말고 옥사이드를 쓰자. 구동 트랜지스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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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또 반전이에요. 원래 LTPO의 핵심이 스위칭 트랜지스터는 옥사이드, 네. 드라이빙 트랜지스터는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인데. 이거였는데 네. 이 폴리실리콘을 옥사이드로 지금 이거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집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이제 가만히 있어봐. 폴리실리콘이 그럼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요. 폴리실리콘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픽셀에 있는 트랜지스터를 폴리실리콘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또 디스플레이가 픽셀만 있는 건 아니죠. 드라이버 이제 이 외곽에 드라이버가 있는데 네. 이걸 유리기판에 내장했는데 폴리실리콘 특성이 좋으니까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네. 베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데드 스페이스를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자, 삼성의 8.6세대 노트 모니터 IT로 하는 올레드 투자했죠.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당연히 LTPO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배터리 소비 전력이 유리한 폴리실리콘도 쓰고 옥사이드 쓰고 올옥사이드로 한 거예요. 아, 그래요. 폴리실리콘이 없어요. 오. 그게 이 얘기는 삼성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옥사이드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폴리실리콘이 있어야 되면 뭐 레이저도 있어야 되고 아이언 임플란트도 있어야 되고 이건 반도체에 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BOE 아시죠? 네. 저기 이제 BOE 거기도 이제 8.6세 투자하는데 LTPO를 합니다. 거기는
여기는 생각할 때 옥사이드 기술이 아직 수준에 못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네. LTPO 지금 6세대에서 LTPO들 하고 지금 핸드폰에 들어간 것들은 네네네. 걔도 그냥 나중에 다 옥사이드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물론 바꿀 수도 있지만 라인이 한번 꾸며지면 그거는 뭐 굳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거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이게 다 드라이빙도 네네. 옥사이드로 했을 때 어떤 그러니까 드라이빙을 옥사이드로 하면 이게 베젤이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기술. 그러니까 이 폴리실리콘의 모빌리티는 200이에요. 200이네. 옥사이드 모빌리티 10이에요. 네. 얘 트랜지스터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데드 스페이스 드라이빙을 하는 데는 지금 노트 모니터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휴대폰 어때요? 휴대폰은 그렇죠. 휴대폰은 뭐 풀 스크린, 인피니티 스크린 이러면서 정말 데드 스페이스 싫어하잖아요. 노 베젤 뭐 이런 얘기도 노 베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관전 포인트는 과연 휴대폰에도 폴리실리콘을 없앨 수 있을까? 앞으로 미래. 제가 사실 강의를 뭐 외부 강의를 다닐 때는 항상 폴리실리콘은 없어지지 않는다. LTPS. 왜냐하면 특성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게 좀 고민 중입니다. 옥사이드로만 하면 좀 더 라인을 저렴하게 꾸밀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원가가 좀 낮아지고 원가 낮아질 수 있어요. 효과가 있네요. 네, 근데 마스크 수도 줄고. 줄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스크 수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마스크 20개 막 D램 이런 것처럼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건 좀 아이러니인데. 너무 예를 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스에서 디캡을 했을 때 오히려 줄여놓은 원가 절감한다고 줄여놨더니 남들 LCD 보세요. 마스크 5장 4장이에요. 그 처음 시작할 때 엄청 많았다면서요. 엄청 많았지만 주력에서 마스크 4장으로 하는데 일주일 만에 TFT 페바 돼버리고. 그러니까 금방 지금 이제 LCD는 중국 아닙니까? 네. OLED는 마스크가 이제 LTPO 하면서 마스크가 뭐 15장까지 17장까지 갔었다가. 그래서 지금 LTPO 기술은 중국이 지금 아직도 애플에 잘 못 넣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따라오기는 힘들다. 오히려 마스크를 좀 늘려놔야 이제. 네, 그거는 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LTPO가 되면 됐고 이미 나왔고 8세대는 옥사이드만 한다. 삼성은. 8점 그렇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근데 나중에 정말 이 폴리실리콘을 쓸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는 오히려 BOE의 지금 LTPO를 한 라인이 약간의 플렉서빌리티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것도 예를 들면 8.6세대를 줬는데 이걸 휴대폰용으로 쓰는 거예요. 전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결정이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테지만 ELA 이런 장비하는 회사들은 별로 안 좋겠어요. 장비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아쉬운 점이 올레도스가 지금 저희가 약간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LEDOS는 조금 먼 미래인 것 같아요. 약간은 LED를 실리콘 위에 하는 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OLED 실리콘이 OLED 하는 거는 이제 이런 AR, VR 기기에 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파운드리랑 엮여 있잖아요. 과연 삼성 디스플레이가 직접 투자해가지고 파운드리 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공정 IP까지 우리가 다 개발하고. 네. 그리고 그 영역이 그레이 영역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패널 업체가 파운드리 맡기면 된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파운드리 업체는 공정이 없어요. IT가 없어요. 거기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해주려면 기존에 자기들이 밟고 있는 웨이퍼당 받는 생산성이나 수익을 증가하게 돈을 줘야 해줄 거 아닙니까? 비싸게 줘야 된다. 비싸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땐 채산성이 안 나온다. 채산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윈윈이 아니라 다 할 이유가 없을. 그게 몇 나노 정도로 해야 되나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뭐 한 20나노, 50나노 그 정도 공정이 충분하고요. 아주 레가시 공정이군요. 근데 지금 이게 무서운 게요. 비전 프로가. 지금 사람들이 비전 프로가 비싸니 뭐 아이폰 3개 달아서 무거우니 뭐 줄 달고 뭐 계속 배터리 이것만 보시는데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기기, 새로운 디바이스죠. 새로운 디바이스입니다. 네. 거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좀 애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장을 좀 개척해 나가고. 근데 이제 패널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웨이퍼 팹까지 네. 우리가 쓸 기판 네, 팹이죠, 말하자면 네. 기판 팹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 투자이고 맞습니다. 이고 어려운 점이죠. 네. 지금 이제 그 뉴 디바이스가 이제 올 초에부터 이제 네. 실제로 사람들이 쓰고 리뷰도 하고 뭐 네.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뭐 맞습니다. 있는데 그 시장이 과연 얼마나 터질 것인가에 대한 이 맞습니다. 눈치를 엄청 보고 네,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지.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애플이 다 표준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디스플레이가 주가 아니라 엄청난 센서, 네. 햅틱 센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OS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참여를 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꼭 단순히 그 디바이스를 부품으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투자하는 방식은 벌써 BOE는 BMOT인가요? 네. 만들었어요, 별도로. 그 웨이퍼 원래도 쓰려. 하려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버헤드가 커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이걸 하기는 당장 수익성도 안 나오고. LG 디스플레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 LG 디스플레이는 저 광저 공장도 지금 8년째, 네. 8년째. 근데 아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 제가 이제 다음 이제 그 모실 분한테는 이제 뭐 이런 투자에 대한 시장적인 것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교수님도 귀학 나오셨으니까. 네네. 이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의 이제 과거의 전방 산업의 큰 손들은 네. 뭐 IT, 맞습니다. 그다음 텔레비 있었다가 이제 휴대폰으로 왔고 그러면서 이제 IT랑 텔레비는 이제 계속 슬로우하게 조금씩 떨어지고 떨어지거나 조금 오르거나 뭐 계속 이제 보합으로 하고 있고 태블릿이 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인가 뭐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자동차가 요즘 자동차 타면 뭐 요즘 BMW 새로 나오고 뒷자리에 뭐 화면이 뭐 몇십 인치짜리를 올리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양이 뭐 그렇게 뭐 탑재가 여러 장이 탑재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 양이 뭐 그렇게 많은 1년에 1억 대가 안 되니까. 맞습니다. 자동차는 좀 아쉬운 게요. 이게 시장은 굉장히 넓은데 한 대당 이게 도대체 몇 대 팔릴까요? 원래 디스플레이 업의 컨셉이 뭐냐면 반도체랑 비슷했어요. 기본이 몇백, 몇천만 개. 수량, 그 품목은 많지 않지만 수량은 많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패러다임이 이게 확 바뀌고 있어요. 소품종 그렇죠. 네, 굉장히 다양한 커스터머의 요구. 다품종이죠. 네, 소량이고. 근데 사람이 지각을 하는 건 80%, 무조건 보는 거가 80%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디스플레이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메이커들이 굉장히 패러다임을 바꿔서 예전처럼 예전에 그랬거든요. 100만 대, 몇백만 대 하는데 우리 안 해. 물량도 얼마 안 돼. 물량도 이거 안 해. 거기서 뭐 개발 몇백만 불려 그래도 안 해. 근데 지금은 물론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제조잖아요. 반도체 공정이 들어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너무 좋은 시장인데 모델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또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그리고 신뢰성 요구 조건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시장은 맞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거기도 어렵고 지금 이제 VR도 이제 앞으로 뜨는 시장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얼마나 팔릴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패널 업체들이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확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가지 않는 거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약간 지금 사실은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서 별로 이름 밸류가 없는 시아 아세요? 아니요. 중국의 시아라는 업체가 있는데 갑자기 지금 아까 비전 프로 디스플레이가 두 개잖아요. 바깥쪽은 OLED에서 LG 디스플레이 있고 안에는 소니에서 했는데
거기 세컨 벤더인데 지금 CR라는 업체가 지금 올레도스 이미 삼성보다 먼저 투자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율도 뭐 나온다고 뭐 물론 믿을 만한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주도권이 글로 갈 수 있다. 글로 갈 수 있나? 그 지금 애플하고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CR라고 하는 업체가.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네, 겠네요. 나중에 그래서 소니는 어떻게 한 겁니까? 소니는 그래서 지금 하다가 수율이 너무 안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애플도 힘들어했고 소니도 뭐 수율도 너무 안 나와. 그것도 웨이퍼 위에 이제 그렇죠, 거기도 이미지 한 센서 거죠. 공장에서 그거 네네네 같이 한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애플의 물량과 그 품질을 견디고 할 때는 뭐 우리나라 업체가 아닌데 이런 좀 그런 생각 드네요, 저도. 네. 그 공장들을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적으로 탄탄하게 지금 네. 이제 뭐 작년에 배당도 엄청 했던데요. 삼성전자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네. 그런지 몰라도 돈이 있으니까 미리 좀 준비를 잘 하면.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돈이 있으니까 좀 투자를 많이 이거에 투자를 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내부 사정이 아니 저는 언제는 2010년대 초반인가에 수저우 광저우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LCD 공장을 짓네 마네 뭐 보조금을 받네 안 받네 막 누가 먼저 하냐 마냐 막 싸우고 뭐 해서 막 착공식 크게 하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성은 거기 뭐 그까지만 투자했고 LG는 이제 또 재무상 안 좋아지고 거기 OLED 공장까지도 이제 네. 대형은 또 나가 있고 했는데 수저는 이미 삼성이 다 팔아버렸고 LGD는 팔려고 하고 있는 것 네, 같고 뭐 맞습니다. 보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OLED 거 남겨도 근데 OLED 공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누가 사면 그거 되게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네, 들고 네. 아니 근데 그때 다 전문 경영인들 체제에서 네. 나왔던 이 투자 결정들 맞습니다. 물론 뭐 저 위에서도 다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요. 저는 너무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특히 이 대기업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미국은요. 지금 완전히 트렌드를 읽고 기술과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요. 엄청나게 속도전 빨라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거기 배출되는 인력이 얼마입니까? 고급 인력들이.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단기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약간 단기적으로 시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할까 말까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운 점이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교수님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오래 네. 계셨으니까 우리가 중국 친구들이 정부에서 보조금 풀어가지고 네. 비오인이 이런 회사들한테 돈 풀고 해서 막 뭐 투자 엄청나게 하고 결국은 LCD는 따라잡았고 네.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LCD 이제 안 하니까. 네. 그때 이제 이쪽에서 했던 얘기들을 야 저거 WTO 뭐 네. 위반하냐? 우리가 중국 국가와 싸우고 있다 뭐 했는데 네. 지금 반도체는 사실 그거 다 제외하고 지금 각국 보조금 좀 난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갖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각 이런 거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반도체는 굉장히 안보 산업이다 중요하게 네. 보는 것 같은데 네. 디스플레이는 미국에서는 뭐 그 정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AM 같은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하기 때문에 네. 엄청난 임팩트도 있지만 에이멧 AMA시죠. 예, AMA시죠. 어플라이드? 네, 어플라이드 장비업체, 마요. 예. 예. 그래서 이 업체야 뭐 반도체도 잘하고 디스플레이도 엄청난데 그 외에는 물론 재료업체, 뭐 UDC 같은 재료업체 있고 하지만 뭐 메이저가 되는 이런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디스플레이 중요성을 그렇게 별로 높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자동차에 요즘 다 디스플레이 탑재되는데 거기서 한번 크게 한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봐야 맞습니다. 좀 비슷하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근데 아시잖아요. 디스플레이는 꼭 저는 어디 가서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뭐 500조고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뭐 100조다 뭐 100. 꼭 이 논리가 아니에요.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반도체도 훨씬 전방 산업, 후방 산업, 부품 재료가
굉장히 영향이 세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이 자기 인지가 80%를 시각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가 큰 산업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네, 이제 그런 우리가 것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은 1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BOE가 예를 들면 네. 애플의 물량을 세상에 언제부터 계속 는다 게다 계속 마지막에 페일하고. 역시 기술 장벽이 있는 거고 역시 삼성, LG 삼성이 1, 2년은 앞서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좀 유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이제 우리가 영상 해보면 배터리 쪽이 엄청 핫했 작년에 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요즘은 또 HBM, AI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또 반도체가 또 올라오고 디스플레이는 관심 자체가 많이 죽어버린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네,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휴대폰 다음으로 어떤 걸 들고 다닐까? 그게 10년이 될지 30년 후일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걸 맞추면요. 네. 거기에 기술과 산업이 있어요. 임팩트가 큽니다. 휴대폰 다음에 휴대폰 다음에 뭘 들고 다닐까? 뭘 들고 다닐까요? 그냥 안경 끼고 다니. 자, 저기 와치. 네. 와치일 수 있고요. 와치 근데 여기 스크린 이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면 사실은 이거일. 안경. 상상해 보셨어요? 코로나 때 대부분이 마스크 다니잖아요. 네. 30년 후에 네. 모든 사람들이 이거 쓰고 걸어 다니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현 대표님. 저는 그 영화에 저 아이언맨에 나왔던 네. 그 안경 있잖아요. 네. 쓰면 앞에서 뭐 쫙 나오는 그 정도면은 쓰고 다닐만 하다. 네. 근데 굉장히 주변 여건들이 네, 이제 네. 굉장히 많이 발전돼야. 네. 그래서 당분간은 여전히 휴대폰이 주고 얘가 부 하고 다닐 거예요. 하지만 계속 기술 발전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안 써요. 잘 5분만 쓰면 VR 같은 거 어지럽고 하는데 네. 기술 발전하면 네. 언젠가는 휴대폰이 부예요. 얘가 주야. 휴대폰은 가방에서 꺼내지도 않아. 이런 날이 근데 이게 전부 새로운 OS. 지금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의 iOS나 마이크로소프트 다 돈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만약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면 거기에 탑승을 해야 된다고 봐요. 기술은. 네. 그런 시장이 빨리 터져서 디스플레이 쪽도 투자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패널 업체도 돈 많이 벌고 밑에 장비 소재 업체들도 돈 많이 벌어야 맞습니다. 또 학생들도 또 많이 가지 않게. 학생들 네. 많이 줄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일단 약간은 반도체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디스플레이도 좋아합니다만은 그래요? 네. 디스플레이는 한국에 오리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첨단 우리 기술 산업으로 지정도 돼 있고. 네. 근데 반도체가 지난해 살짝 경기가 안 좋았는데 네. 여전히 학생들이 반도체로는 많이 올해 봄이 이미 왔다고 반도체는 뭐 네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교수님 네. 오늘 좀 브로드하게 좀 얘기했는데 다음에 또 나오셔가지고 네. 또 재밌는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